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계좌가 말한다 찐 투자클럽의 최수창입니다. 명인들의 복귀 월요일 시간이네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날 시장에 대한 복귀를 지난주에 첫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 코너에 들어오게 된 첫 순서였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보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복귀,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건데, 오늘 저는 먼저 이 주제를 정하는 건 없는데 이 코너에 주제를 한번 정해 볼게요. 상식, 투자 상식과 투자 열풍 사이, 냉정과 열정 사이 처럼 지금 시점에서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한 문구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요, 이번 주가 6월 8일인데 이번 주가 옵션 만기 준 건 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여긴가요? 주식 하시는 분 중에서 오늘이 이번 주가 선물 동시 옵션 만기일인 걸 알았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뭐예요? 몰랐던 분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라고 줄여서 하는데요, 줄임말로 주린이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 뭐 카페나 공원이나 낚시터나 또는 뭐 삼삼오오 모여있는 등산에 할 때도 일행들이 모였으면 두 가지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에 어디 분양 투자 좀 해볼까? 어디 괜찮다던데? 분양 일자 어디? 분양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형님 저 주식을 한 30% 수익 봤어요. 네가? 너 주식 안 했잖아. 아, 이번에 해봤죠. 누가 이번에 뭐 많이 빠졌다길래 한번 샀죠. 아이고 웬걸, 나는 5년 전에 계좌 다 털렸었는데. 그래서 새롭게 안 했던 분들이 이제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표현처럼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최근에 주식도 수익 났으니까 안 했던 주식도 다시 관심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시옵션 만기일이 있는 이번 주인 것을 몰랐던 분들은 주린이, 초보자고, 알았던 분들은 그래도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죠. 구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고점이 지금 계속 랠립니다. 보시죠. 이게 코스피 200입니다. 종합주가지수로 봐드릴까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예? 살려주세요 했던 시점들 풀과 딱 지어놓고 이렇게 보면 그 아우성이 들렸잖아요. 이게 지저분해졌네요.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다 여기 지우고. 잘 지워지네요. 다시 지우고 싶죠? 예, 그때로 돌아가고 싶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꾸역꾸역 박스 조정 주다가 다시 꾸역꾸역 오른 것 같긴 한데 좀 이제 저항받고 빠질라나? 꾸역꾸역 이제 오르는 것 같은데 저항받고 빠질라나?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던 시점에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께 갈림길에 서 있다. 차익 실현을 할래? 한마디 청산할래? 아니면 좀 더 가볼래? 이 기로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쭉 치고 온 건데 오늘 2201포인트 294.19 이게 뭐냐? 올해 연시가입니다. 올해 연시가 회기 한다고 하면 하는 자리 다 왔어요. 그러면 꽈당꽈당 저항.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갭상승 음봉으로 찍어 눌러놓고서 290의 등가 역할로 마감을 했으니 지난주에 8% 넘게 9% 넘게 상승을 변동을 줬으니까 이번 주 옵션만 기준은 오늘 첫날 갭상승 음봉 나오는 거 봐서는 감히 말씀드리면
안 봐도 비디오라고? 시세 폭발 다 졌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다 빼는 장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프리미엄 기름기 쫙 빼서 다이어트 하는 장이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추종해봐야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올라가면 내려갈 거고, 내려가서 시작하면 올라올 거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한 주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첫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옵션 만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점의 랠리가 브레이크를 거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오늘 좀 나오는 것들은요, 시장의 중심 우량주, 이 중심 우량주를 좀 보면은 어떤 걸 좀 보냐면, 삼성전자하고 제가 이걸 먼저 시장 중심 볼게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이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잘 됐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자, 여기 땅 출발. 이 자리가 올해 시작했던 시작점입니다. 지지받고 오르고 이탈했다가 다시 빠르게 회복하고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썼던 시점부터 계속 랠리. 고점 꺾이면서 숨고르기 조정. 지수는 지금 오늘도 고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도주인데 무슨 주도주? 지금 올해 상반기 주도주인데 주도주는 5월 26일부터 고점에서 꺾여서 흔들고 있네. 암시. 나 좀 쉬어가려고 암시하는 모습. 응? 그 와중에 누가? 어떻게? 네이버. 보시다시피 똑같네. 똑같아. 그쵸?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 색깔 바꿔서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해서 쭈쭈쭈쭈쭈쭈쭈쭈쭈 둘이 밸런스가 같아요. 이게 키 맞추기 밸런스가 같단 말이에요. 터닝포인트 같고 꺾어준 거 같고 연시가 지지하고 회복하는 타이밍 속도 같고 지금 주도주는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이 최근 5월 26일부터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다시 빠졌던 만큼의 반등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왜냐? 이 고점을 또 넘어가 버리면 시장은 지수는 쉽게 꺾이지 않아. 그런데 이 종목 외에 또 주도주가 있습니다. 누구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오늘 어제가 신고가 나왔죠. 보시면 동일합니다. 내렸다 올렸다 연시가 위에서 계속 결국 연시가 위에서 춤을 추고 신고가 냈을 때부터 올라가고 이게 뭐냐? 고가 랠리. 고가 랠리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뉴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3대 법칙 중에 하나. 가속도의 법칙.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로 부릉부릉 그냥 200km로 달려버렸어요. 경찰 보고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과속이 딱지 끊기든 말든. 그런데 유턴을 하려면 방향을 바꾸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브레이크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200km 달리다가 핸들로 쫙 꺾어서 돌아가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마 슈마우도 못 할걸요? 그러면 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게 방향 전환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바로 돌리지 못하고 끽 하고 제동 거래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뚫은 주식들이 좀 더 상승의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높은 거.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 가는 방향 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해요? 추세라고 하죠. 그럼 바이오하고 IT 소프트 쪽은 두 개가 집중이 된 거고 뭐가요? 주도주로 삼성바이오스하고 셀트리온까지. 근데 이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주도주 성향이 나왔었던 것은
바이오 쪽은 기대 심리. 뭐 약 개발한다더라, 하더라, 항체 치료제 한다더라, 이런 게 있으니까 기대 심리를 오르는 분위기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T 카타오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제 비대면 관련돼서 실적세도 본 거고, 그러면 전통적인 제조산업의 삼성전자는 어땠을까요? 이게 오늘 특징이에요. 연시가를 딱, 네? 연시가를 딱, 그리고 빠졌던 자리에서 연시가까지 딱 맞고 숨고르기 쳐. 그러면 하나는 힘의 충돌이 나오는 겁니다. 돌파 랠리가 아니라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 구간에서의 힘의 충돌이 나올 거라고. 그럼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다른 기타 지금 최근에 6월 달에 들어서 강하게 상승 같이 뿜어졌던 종목군들은 아까 비대면주, 언택트 관련 주도주 외에 전부 다 6월 달에 세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자동차, 철강, 조선, 그 다음에 건설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힘의 충돌에서 쉬어가려고 하는 폼이 있고, 이들이 쉴 때 기존 주도주인 언택트 주도주가 좀 더 올라가는 건데, 이 두 종목을 같이 힘의 조정을 좀 더 받아주면서 추세 랠리를 좀 제동을 걸고 쉬어가는 가능성, 이 쉼표 영역이 암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 예상보다는 좀 보였다. 내 눈엔 보였으니까 보였다라고 하죠. 뭐 예상이 아니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지수를 좀 다소 보면, 코스피 지수가 이제 2184, 그 다음에 29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 확대됐네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퍼예요. 우리가 과거 이 방송 제가 명인복귀를 안 했습니다만, 그 전에 3월달 떠있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 했냐면, PBR만 봐라. 누가 뭐래도 PBR이다. 그럼 지금도 PBR은 싼데요? 저는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PBR이 아니라 퍼를 봐라. 퍼가 20배가 넘어요. 지난번에 20배 육박했는데 지금 더 올라왔으니까 20배가 훌쩍 넘어서 거래소 기준으로 정확히 25배까지 퍼가 형성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코스피가 20배, 퍼가 20배가 수치상 기록된 지점들을 지난번에 설명했다고요. 다 고점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고점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여배 개매로 도란 얘기예요. 지수를 지금 추정해 볼 필요성은 지수 추종을 강하게 해봐야 별 재미없을 것이다. 네 번째는 트럼프 아웃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트럼프 아웃, 바이든 인.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여론조사가 계속 밀려 있거든요. 지난번에 당선됐던 여론조사 밀렸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 하겠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걸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풍향계에 대한 어떤 관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은 정치적인 흐름에 있어서 포커스를 바이든 쪽에 맞추면서 바이든 관련 주시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불확실성, 트럼프와의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에 있어서의 새로운 희망과 또는 변동성, 여러 가지가 겹쳐서 투자 심리가 반영될 거예요. 트럼프가 낙마하는 게 시장에 긍정일 거냐, 그렇게 인식할지는 시장만이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맞다 틀리다에 떠나서 변화되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은 변화할 때 뭐를 해요? 댄스. 늑대와 춤처럼 춤을 한번 추고, 변화된 이후에 그 안정적인 기조에 있어서 강한 랠리를 펼치는 게 시장의 특성입니다. 돈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시장 같은 게 정책이 막 변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부동산 시장도 뭐 급변동을 좀 하듯이 막 변화가 빠르잖아요. 근데 정책 기조가 딱 이쪽으로 방향이 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고공행진을 하는 경향도 있죠.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밸류에이션 얘기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의 상식이냐? 다시 지고 나서 얘기합니다. 밸류에이션,
퍼의 상식이냐 아니면 유동성의 뭐예요? 열풍, 파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돈으로 쏘겠다. 돈으로 막 쏘겠다고 하는데 밀어붙이니까 공매도도 금지되어 있겠다. 외국인이 뭐 맨날 팔아봤자 니들 공매도 없으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때려 올렸으니까 지금 올라온 것도 언제 뭐 실적 이익 추정치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유동성으로 올라온 거고 공매도 금지하면서 수급파로 올라왔지? 무슨 소리예요, 최 전문가님? 2184, 2200 찍었어도 또 갈 거예요, 또 갈 거예요. 멈추지 않고 가요. 이렇게 볼 거냐? 결정하시라는 얘기인데 저는 다음에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시장 흐름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제가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미국 실업률입니다. 미국 실업률 악화 속에서 증시 사상 최고가가 나스닥 증시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실업률 사상 최고점에서 증시는 어땠을까요? 결국 실업률이 고공행진했을 때는 실업률이 올라가서 7%, 8%, 9%, 석유파동이 있었을 때도 9%, 그죠? 인플레 파이터 있었던 1980년대 초반에도 중남미 시장에서 악화됐을 때 11% 가깝게,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 때, 미국 기술주 때 다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놓은 자리들이 실업률이 급증했을 때입니다. 그때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을 이렇게 좀 선으로 동그라미 해줬으면 좋겠는데 빨간색 구간이 미국 S&P 500의 지수인데 시가총액인데 결국에 조정이 나왔거든요. 빨간색이 이제 시가총액이에요. 파란색이 이제 여기고. 그렇다면 결국에 과거 사례도 보시면 증시 사상 최고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증시 약세 영역이 나오는 게 이것이 상식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건 19대 정부의 철학인가요? 어쨌든 국내 증시도 퍼밸류에이션 갖고 얘기했지만 미국 증시에서도 특이한 점이 이 실업률, 고공행진하는 이 실업률이 나왔음에도 정말 아주 이례적으로 사상 최고가의 나스닥 지수가 나왔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비관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자리에서 여백개미, 동양의 숫자의 여백개미처럼 한국화처럼 지금 자리에서는 6월달, 특히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월 달에 시작했던 이 자리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치고 올렸던 것은 탐하지 말라. 지금 누르는 것도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고 차분하게 여백개미를 보셔서 비추세, 랠리가 추세였다면 오르고 6월 달 올랐으니까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비추세 영역의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빨리 넘어가면 오늘 증시에서의 종목의 특징주인데요. 이 종목의 특징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바로 차트를 보면서 가도록 하죠. 주식 차트 중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넘어가죠. 오늘은 대웅이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대웅제약하고 대웅이 왜 움직였냐? 이 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 충북대 의대하고의 협력 개발해가지고 동물 실험에 효과가 있다. 그 동물 실험 효과가 있다는 얘기 누구한테 들었죠? 우리는 바로 셀트리온한테서 들은 적이 있죠. 결국 이거예요. 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더라. 한다더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1시, 12시부터 대웅이 팍 치고 가더니 지금 사마클로 이름이 갑자기 안 나왔네요. 제가 지금 메모를 해왔는데 이게 삭제가 되어 있네요. 그 치료제 물질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냐 관련주들이 대웅 너만 있니? 셀트리온 말고도 일양약품 우리 러시아에서 임상 3상 들어갔어. 강세. 또 너만 있니? 동화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일양약품이거든요.
너만이니? 나도 있어. 나도 코로나 치료제 들어갔어. 원래는 천식 그 신약 물질인데 동화약품도 코로나에 뭐 효능이 있다더라. 알려진 게 그러니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믿어야지. 그런 관련주들이 오늘 싹 강하게 나온 겁니다. 제일약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약주들은 금요일과 오늘 이어서 좀 강세가 나왔고요. 주목될 것은 혁신형 의료기기. 오늘 장 초반에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오스테인 플란트. 그렇죠? 오스테인 플란트가 막 장 초반에 여기는 안 보이는데 한 4.92% 쫙 올라갔잖아요. 이거 왜 올라갔지? 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일로 가서 오늘 뭐 이쪽에 좀 보시면 여기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일 텐데 보시면 막 이런 그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고요. 루트로닉이라든가 오전부터. 그런데 진짜 핵심은 메디아나나 메가이시에스, 특히 메가이시에스랑 제테마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테마나 메가이시에스, 특히 메가이시에스 같은 경우는 그 중환자용 인공호흡기라든가 중환자용 그 감시장치, 중환자용 의료시설에 들어가는 진단 의료기기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미국 FDA에서 승인받고 해가지고 이건 지금 제테마고 메가이시에스 급등 나왔다가 오늘 또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포인트 혁신형 의료기기가 4월 20일 날 국무회에서 통과되고 5월 1일 날 시행이 됐거든요. 이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달 17일 날에 인증제 도입 기준을 잡아서 한다고 하니까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그게 뭐냐? 조세 혜택이든가 특례 혜택이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의료용 기기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짧게 테마가 형성하고 있는 건 부탄가스, 여름용 캠핑용, 태양, 썬연료, 대륙, 재건 이런 것도 이제 오늘 거래량 폭발했잖아요. 또 며칠 전부터 거래량이 슬슬 나오면서 단기 상승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언택트 관련된 주도 추세는 아직 진행형인데 주춤주춤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삼성하고 네이버 그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끝으로 한 종목만 더 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반등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뭐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정상 가동에 따라 기대가 되지 않냐? 가봐야 하는 일이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가 오늘 올라온 거는 그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연시가 쫙 있잖아요. 연시가에서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가장 더딘 게 LG 디스플레이예요. 조선주나 삼성전자도 SIS도 어지간히 올라왔는데 얘만 가장 더딘 반등이라 반등에 따른 다른 거와 함께 키 맞추기 반등을 좀 더 하고자 하는 거라서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말 OLED 정상화 과정에 따른 기대감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모멘트 수도 있는데 우선 지금은 꺾지 말고 약진하는 모습을 좀만 더 보자. 13,000원, 14,000원대까지. 그래서 LG플레이가 오늘 특징적으로 단기 상승을 좀 더 이어오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명인의 해안. 최수영 전문가 해안입니다. 온다면 오는 자리도 옵니다. 네?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 만들어 가야 되겠죠. 투자 상식과 열정 사이 오늘 제가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의 선택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식 쪽에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수 추종은 잠시 잊고 지수 장세 뭐 ETF나 지수로 하는 지수 추종이라든가 뭐 WTI 원유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금 가격도 잊어버리고 종목의 장세 어떤 종목 장세냐 아까 대형주 종목 장세보다는 개별주들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겠지만 개별 종목 특징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여름 캠핑용 나오고 하잖아요. 코로나처럼.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 좀 모이는 종목에서의 개별 종목 변동 장세를 통해서 시세 분출의 어떤 추종을 하셔서 수익 내는 장세가 당분간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적이 발표되는 장세 있기 전까지는 뭐 이런 개별 종목 변동 장세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보여집니다. 자, 오늘 월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